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그 고통, 지금 겪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푹 꺼지셨더라고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250만 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만약 당신이 밤마다 2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 3년 안에 자녀분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잠을 못 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는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 흐르듯이요. 그래서 기억력이 주르륵 빠져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휙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작은 아버지가 딱 그러셨어요. 70세 되시던 해에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퍽 하고 쓰러지셨죠. 고관절이 와장창 부러지셨는데 알고 보니 몇 년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던 거예요. 잠 못 드는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매일 밤 5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인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쉽고 무료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생사가 갈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32년간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약 없이도 돈 들이지 않고도 푹 잘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밤에는 꿀잠 주무시고 낮에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비법은 영상 마지막 8분 즈음에 공개할 텐데요. 이것만 아셔도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밤이 되면 유독 외로워지시죠? 온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데 나만 혼자 깨어있는 그 고독감 정말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계세요. 62세 김복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남편분은 옆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시는데 본인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4시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잠 못 드는 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혹시 수면비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잠 못 잔 시간들이 이자까지 붙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김복희님도 그러셨대요. 젊었을 때는 사당 오락이다 뭐다 하면서 잠을 줄여가며 일하셨잖아요. 그때의 빚이 지금 복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분의 수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밤에 7시간은 주무신다고 하셨는데요. 깊은 잠은 쥐꼬리만큼도 없으셨어요. 겉으로는 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전혀 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놓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 고통 속에서 헤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럼 우리 일상에서 불면증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죠? 하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정말 쉬우면서도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마법 같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보내는 절규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 걸까요?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나 혼자만 멀뚱히 깨어 있을 때 그 고독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김복희님도 그러셨대요. 이럴 바엔 그냥 눈을 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요. 그분과 상담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잘 때마다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아주 독한 쓰레기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이 독소가 빼곡하게 쌓여 있더래요.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오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복희님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잠은 자도 깊은 잠은 전혀 없으셨어요. 7시간을 주무셨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진짜 꿀잠은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온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잠 못 자는 건 성격 탓도 나이 탓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 뇌가 보내는 진심 어린 도움 요청입니다. 주인님, 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콧꼬리가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혹시 주무시다가 배우자 콧꼬리 소리에 크르릉컥컥 하고 놀라서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곁에 계신 분 콧꼬리 소리가 벽을 뚫을 듯 우렁차면 아유, 잠은 다 잤다 싶으시죠? 그런데 콧꼬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콧꼬리가 갑자기 쓱 하고 멈추는 거예요. 68세 되신 박찬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3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콧꼬리가 멈출 때마다 아내분이 옆에서 여보, 숨 쉬어 하고 깨웠대요.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1시간에 65번이나 숨이 멎는 중증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숨이 멎을 때마다 우리 뇌는 산소 부족으로 으악하고 깨어나요. 밤마다 뇌가 수십 번, 수백 번씩 산소 공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혈관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뇌졸중 위험이 2배, 3배로 껑충 뛴다고 합니다. 박찬수님한테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아드님 결혼하실 때 혼수로 양압기를 꼭 챙기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에이, 차라리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겠네 하시더라고요. 하하. 하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양압기 치료는 무호흡증으로 손상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구명줄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분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을 멈춘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잠이 왜 보약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부지런한 청소반장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집 대청소를 하듯 낮 동안 쌓인 독성 쓰레기들을 쓱쓱 싹싹 치우는 거죠. 로체스터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쫙 넓어진대요.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청소차가 들어와서 치매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시원하게 헹궈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설칠 때마다 이 청소반장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파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죠. 마치 쓰레기를 한 달 동안 안 버린 집처럼요.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요. 잠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청소 효과가 마법처럼 커진다고 해요. 실험에서 10%의 수면 시간 증가가 치매 독소를 80%나 줄였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억지로 아껴뒀던 1시간을 뇌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가장 값비싼 치매 보험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 사당 오락처럼 잠을 줄여가며 사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잠을 빚이 아닌 건강 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뇌에게 따뜻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잠은 조심하셔야 해요. 30분 미만으로 딱 끊어주시고 밤잠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 자식들 잠꼬대하면 크게 될 놈이구먼 하셨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잠꼬대가 너무 심하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쫓기는 행동을 실제로 몸이 와장창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28년간 교육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68세 오영진님은 자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러 아내분을 다치게 한 적도 있대요. 나중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알게 되었답니다. 이 심한 잠꼬대가 병이 시작되기 10년 전부터 뇌가 보내는 도파민 고장 신호였다는 것을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 중 80% 이상이 결국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신경이 고장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서운 잠버릇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손 떨림이나 동작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한참 전에 말이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툭툭 치며 자는 배우자에게 화내지 마시고 고마워. 내 뇌가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함께 전문가를 찾아가 주세요. 그것이 곧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분들도 5주 만에 약 없이 스스로 잠들게 만든 기적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예요. 이 치료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아요. 55세 되신 이민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30년간 회사 생활하시면서 불면증이 생기셨대요. 이분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수면 효율이 85%까지 쑥쑥 올라갔어요. 딱 두 가지를 실천하셨는데요. 하나는 졸릴 때만 침대에 눕는다는 거예요.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뇌는 침대를 불안한 장소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러면 침대만 봐도 오늘도 못 자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졸릴 때만 침대에 가세요. 15분 이내에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벌떡 일어나기예요. 잠을 설쳤더라도 알람이 울리면 에잇하고 그냥 일어나세요. 스탠퍼드 대학 수면 연구소의 연구를 보니까요. 이게 우리 뇌의 고장난 시계를 딸깍하고 다시 맞춰주는 스위치래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2주만 참고 견디시면 뇌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구나 하고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민호님은 5주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스르륵 잠이 온대요.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6시에 눈이 딱 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과의 싸움을 멈추세요. 잠은 이기려 할수록 도망갑니다. 잠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신성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침실은 잠만 자는 곳이다. 이렇게 뇌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휴식하고 매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는 기적을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가장 훌륭한 건강관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졸릴 때만 침대에 누우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속에 치매 독소가 쌓이고 심하면 3년 안에 혼자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요. 80세가 되어도 밤에는 푹 자고 낮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밤부터 침실을 정리하세요. TV는 거실로 옮기고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 두세요.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 맞춰 놓으세요. 잠을 설쳤어도 그 시간에 꼭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뇌의 시계를 고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증상이 심하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렘수면 행동장애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상담받으러 가세요. 제가 32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천 분을 만나 뵙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잠은 우리 삶의 필수 영양제라는 거예요. 음식보다, 운동보다, 때로는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잠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대하세요. 오늘 배운 대로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고 잠에 대한 불안을 활활 태워버린다면 여러분의 뇌 속은 깨끗하게 청소될 거예요. 김복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6개월간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셨더니 지금은 밤 11시만 되면 스르륵 잠이 온대요. 아침에 눈 떴을 때의 그 개운함이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찬수님도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내분 말씀이 이제는 밤에 잠잘 때 숨소리가 편안해져서 본인도 푹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신 거죠. 오영진님도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며 잘 관리하고 계세요. 병의 진행 속도가 확 느려졌고 여전히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신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오늘 결심하고 내일부터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불면증 고민이나 성공 사례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따뜻함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노년은 밤에는 푹 자고 낮에는 활력이 넘치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꼭 안고 오늘 밤부터 꿀잠 주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 뜨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